그중 하수도 청소용 특장차인 준설차는 차량에 연결된 진공 흡입 호스를 통해 퇴적물을 빨아들이며 하수도를 청소한다. 그중에서도 15,000리터의 퇴적물과 4,0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탱크가 장착돼 있는 23.5톤의 고성능 복합식 하수도 준설차는 역추진 고압 분사와 진공 흡입 등의 기술이 집약된 특장차다. 본격적인 하수도 청소 시기인 봄을 앞두고 준설차 생산이 한창인데 준설차 제작은 기존 차량의 하부 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 지금 메인 조인트요, 차량. PTO를 달면은 조인트 기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걸 다른 상태에서 기장을 내가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 다시 조립을 다시 해야 돼요. 이 차를 다시 만드시는 거네요? 네, 차 자체만 놔두고 나머지 거는 다 선봐야 돼요. 주문자의 요구나 사용 목적에 따라 기존의 설비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설차 제작은 규격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전 공정은 온전히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준설차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동력 전달 장치를 장착하는 작업은 하부 작업의 핵심이다. 이 작업은 차체의 상부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야만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면밀한 작업이 필요한 데다 정작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해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장 고되고 어려운 일 중 하나다. 3주간의 작업 후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축 장착을 끝으로 하부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탱크가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면은 이제 마운팅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주요 부품인 진공, 살수 펌프와 동력 장치 등 100여 개의 구조물이 장착되는 준설차 제작은 특장차 중에서도 최고 어려운 작업으로 꼽힌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가 탱크. 하수도에서 빨아들인 퇴적물을 저장하는 용도인데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흡입 시 강한 압력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탱크 변형과 파손에 대비한 용접 방법이 중요하다. 지금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공을 잡아줘 압력을 차는 탱크이기 때문에 진공을 잡기 위해서 용접을 기밀 용접이라고 해서 물이 안 새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중요하게 만들고 있어요. 스테인리스의 두께도 중요한데 압력과 탱크의 무게를 감안한 가장 경제적인 두께가 6mm다. 이번에 제작하는 준설차에는 2개의 탱크가 장착된다. 퇴적물 저장 탱크와 물탱크가 결합된 형태. 특히 가장자리의 물탱크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칸이 나뉘어져 용접된다. 압이 받기 때문에 이거 보강을 되는 거예요. 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빠는 이게 찌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찌우지 말라고 방지하기 위해서 7명의 작업자가 한 달간 제작한 준설차 탱크. 차량에 4톤 무게의 탱크를 장착하는 것은 공정의 핵심이다. 가장 무거운 구조물을 올리는 대작업. 현장 작업자들이 총 동원됐다. 내려. 스톱. 살짝 올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 간의 호흡이다.
오미 뒤로 나왔어요. 앞으로 좀 빼야 돼. 오미가 좀 뒤로 나왔어. 최대 25톤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한번 더. 한번 더. 아이, 넘어갔다. 서. 이쪽 맞아요. 자, 내려. 오케이. 이번에 아까 몇 미리가 안 맞았다고요? 5mm요. 5mm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5mm에 따라서 이게 중량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탱크가 안전하게 올라가자 작업의 속도가 붙는다. 준설차의 손과 발이나 다름없는 흡입관과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경판에 8개의 구멍을 뚫는다. 이제부터는 탱크의 안과 밖의 작업자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밖에서는 흡입관 설치를 위해 쇠파이프를 일일이 들어서 옮겨야 한다. 무게만 해도 250kg에 달하는 파이프 4개가 쓰이는 걸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 시각 탱크 내부에서는 밖에서 전해받은 파이프로 흡입관 설치를 시작했다. 얼마큼? 340mm. 파이프를 최대한 들어올리는데 흡입관의 출구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운데로 보내봐. 가운데야, 그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적재물이 쌓였을 때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진짜 오버히트가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흡입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제부터는 오직 혼자만의 작업이다. 탱크 내부가 좁다 보니 2명의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흡입관 설치는 항상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준설차의 용도나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배관의 길이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자체 특장차 자체가 규격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큰 구조물 같은 규격화가 되는데 이제 잔잔한 것들은 이제 그때마다 소비자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 또 맞추려면은 잔잔한 것들은 다 이제 규격화가 안 되는 거죠. 탱크 올리는 작업이 끝나자 바퀴를 보호하는 바퀴 덮개를 장착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이거만 올렸어? 응. 이거 좌우를 반대로 딴 거 아니야, 얘들? 짧아 이거. 최호진 설계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는데 180mm가 짧네. 도면보다 짧게 제작된 탓에 뒷부분이 바퀴에 닿는 것. 뒷부분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이렇게 아무런 보이는 문제가 상황이 없었다. 발생했습니다. 최호진 씨는 누구보다 마음이 급해진다. 앞에가 390 나오고 뒤에도 320 달다 그랬거든요. 제작 업체에서 지금 도면 키스를 잘못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조립이 안 되게끔 지금 물건 인고가 됐네. 아니, 준설차 만드는 공정에서 이렇게 전체 공정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미스가 생기면 전체 공정이 뒤를 미룰 수는 없고 중간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더 늦게까지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준설차 작업은 조그만 실수에도 전체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바로 또 처리해 주는 거니까. 예. 이게 안 되면 작업이 안 되니까 연결이. 납기를 지키는 것은 현장의 철칙이다. 그만큼 신속한 수정이 요구된다. 재작업을 위한 발길을 재촉한다. 바퀴 덮개 장착 작업에 차질이 생기자 작업자들은 밤늦도록 다음날 계획했던 작업을 하루 앞당겨 진행해야 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살수차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왔다. 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길이 좀 막히더라고. 이제 대전 터널 전남 광양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 AS 말하자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AS 점검 좀 받으려고요. 살수차란 도로나 제철소 등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특장차다. 보통 정비를 받으러 들어오면 그동안 필요했던 구조물 장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웬만하면 다 돼요? 할 수 있는 건 다 되죠. 물을 사용하는 특장차인 준설차와 살수차는 11월에서 2월이 정비 점검의 적기다. 작업이 없는 겨울에 정비를 받아야 한 해의 작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체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문제 지점에 정비를 마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업은 테스트.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살포하는 방수포. 방수포가 설치된 곳곳에서 물이 뿜어지기 시작한다. 살수차에서 물이 뿜어지는 압력은 분당 최대 2,000리터다. 운전석에 앉은 이덕재 씨는 기능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한다. 이렇게 살수차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 사이 정비를 마친 하수도 준설차 점검 작업이 시작됐다. 준설차는 하수도에 물과 함께 쌓인 퇴적물을 흡입해 청소하기 때문에 흡입 테스트는 필수다. 강력한 진공 흡입 호스의 압력은 외부 공기 흡입만 없다면 100kg도 충분히 들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역추진 분사 노즐 테스트도 함께 이루어졌다. 노즐은 분당 285리터의 물을 뿜어내며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 좁은 하수관 안을 청소하게 된다. 노즐이 전진하면서 뒤편으로는 물을 분사하는데 이때 강한 수압이 퇴적물을 입구 쪽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두 대의 특장차 정비를 마친 후 수정을 마친 바퀴 덮개가 들어왔다. 일단 바퀴 덮개를 장착하는데 도면보다 180mm나 짧게 제작됐던 바퀴 덮개.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말끔히 보완됐다. 바퀴 덮개 장착이 완료되자 작업자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하부부터 작업하는 준설차 작업은
공정이 계속될수록 차체 보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중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용접 작업. 하부에 얽혀있는 수많은 구조물들은 미세한 불꽃에도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천을 덧댄다. 준설차는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은 특장차다. 100여 개의 구조물이 올라가고 조금의 틈도 없이 수많은 선들이 얽혀 있다. 이거는 무슨 유압 라인인데요? 이 두 라인이 뒤에 게이트, 뒷 문짝이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다음에 이 세기를 박아가지고 문이 저기 슬러지 같은 거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조물이 올라갈수록 작업 공간이 좁아지는 것은 작업자에겐 피할 수 없는 고충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장을 지켜왔던 문유경 과장. 그도 매번 어렵게 느끼는 작업이다. 일할 때는 제일 힘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등치가 좀 있어가지고 몰라도 좀 비좁은 데 들어갈 때 좀 비좁은데 제가 꼭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그러고는 좀 힘들고. 하수도 청소에서 퇴적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진공 펌프는 준설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다. 그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네,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왜냐면 웬만한 중형차 가격을 못 돌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저거 다룰 때 조심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루기가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편이죠, 저걸. 진공 펌프를 올리면 각 배관과 전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도 한 열흘 이상 해야 됩니다. 준설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한 100일간의 노력. 작업자들의 땀이 배어있는 준설차는 보이지 않는 곳의 청결을 위해 곳곳을 누빌 것이다. 그리고 특장차 제작을 위한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차에 대한 남들이 전혀 안 하는 그 차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 특장차만한 데가 없거든요. 일반적인 차들은 전부 다 찍어서 나오지만은 이거는 저희들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매력이라든가 그런 걸 좀 느끼는 분들은 이런 작업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